2편 어부 박만덕의 역전 스토리. 72세 할아버지의 완벽한 복수. 가족들이 당황한 이유. 충격적인 오프닝, 극적 반전. 여러분, 1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72세 박만덕 할아버지가 크루즈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냈다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만덕 어르신 맞으십니까? 민사조정 제안 드립니다. 가족들이 이번엔 법을 끌고 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명의로 서류 처리만 해주세요. 수익은 아버지 몫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뒤집었냐고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소름 돋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할아버지의 용기가 됩니다. 냉혹한 현실 마이너스 법적 압박의 시작.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더 차가웠죠. 어제 줄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줄을 더 단단히 묶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번호가 낯설었죠.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박만덕 어르신 맞으십니까? 맞다고 했죠. 민사조정 제안 드립니다. 민사조정? 저는 짧게 물었어요. 무슨 조정이요? 가족 간 금전정서적 갈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가 저주라는 뜻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고 뭐고 내 이름은 내 겁니다. 상대방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시다면 정식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바다에서도 그런 냄새를 맡으면 즉시 닻을 올려야 해요. 자리를 바꿔야 살아나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가족의 등장, 상구 형님. 1시간 뒤 상구 형님이 들렀어요. 빵을 들고 왔더라고요. 먹어라, 만덕아. 마음이 먼저 배고프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짭짤했어요. 제 눈물이 섞였나 봐요. 상구 형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살았다. 육지의 파도쯤은 건너뛴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끝없는 압박, 아들의 마지막 카드.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다음 문자가 올 걸 알았거든요. 내일까지만 아버지 명의로 서류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전부 저희 책임이고 아버지는 수익만 받으시면 됩니다. 또 같은 소리네요. 저는 한 줄로 답했어요. 내 이름. 거래 아님. 게임 체인저, 수협 교육의 발견.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이 푸르다 못해 검어질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박만덕 어르신, 수협 맞춤 교육 안내드립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반짝였어요. 어떤 교육인가요? 노후 금융 안전, 보이스피싱 예방, 가족 내 재정 분리 교육입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필요한 수업이었거든요. 듣겠습니다. 즉시 등록했죠. 충격적인 진실 발견, 교육장에서의 깨달음. 교육장에 갔어요. 제 또래가 많았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강사가 말했어요. 사람이 돈을 지키면 돈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저는 속으로 따라했어요. 줄을 내가 주면 배가 나를 살리지. 교육이 끝나고 질문했어요. 가족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사랑과 거래를 섞지 마십시오. 짧았지만 정확했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사랑과 거래, 분리, 폭탄급 정보 입수, 제보 파일. 교육장 옆자리 노인분이 말을 걸었어요. 형님도 겪으셨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분이 속삭였어요. 저희 동네도 큰일 났어요. 항만 투자라며 돈을 빨아먹는 조직이 있어요. 젊은 것들이 앞장서더라고요. 항만, 바다. 제 아들이 말한 바로 그 단어들이었어요. 노인분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어요. 익명 제보들을 모은 겁니다. 누군가가 터뜨려야 하는데. 저는 파일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누군가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제가 나서야겠더라고요. 치밀한 분석,
사기의 실체. 그날 밤 파일을 꼼꼼히 읽었어요. 피해자 명단, 설명의 사진들, 가짜 약정서 양식들, 허위 수익률 그래프. 정교했지만 동시에 허술했어요. 바다와 똑같더라고요. 겉보기엔 잔잔해도 밑에선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저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메모했어요. 1. 진짜 항만 사업은 수협지 자체에서 공식 공고함. 2. 사설 사전 투자는 100% 사기. 3. 고정 수익률은 해류처럼 불가능함. 4. 서명은 닭과 같아서 한번 내리면 쉽게 못 올림. 이 네 줄을 굵게 적었어요. 제 마음의 나침반이 될 표지판이었죠. 반격의 서막, 사람들을 모으다. 다음 날 아침 상구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사람들 모읍시다. 어디로? 복지관으로요. 뭐하러? 바다 이야기하러요. 상구 형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바다 이야기면 내가 전도사지. 첫 번째 강연, 복지관의 기적.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노인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긴장됐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박만덕입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줄을 내 손에 묶는 법. 오늘 그걸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어요. 효도 크루즈의 함정. 단톡방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 이름을 담보로 한 투자 요구. 제가 내린 결정. 사람들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어요. 누군가는 훌쩍이기도 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과 거래를 섞으면 썩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동의의 표시였죠. 상구 형님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제 항만 투자 얘기. 저는 파일을 들어보였어요.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은 젖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식 공고 확인하는 법. 서명 전 반드시 지연시키는 법. 내용 증명 보내는 법. 상담 내용 반드시 녹음하는 법. 무엇보다 내 번호를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법. 첫 번째 성과 마이너스 사람들의 반응.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낯선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손이 뜨거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줄을 제 손에서 한 가닥 빼서 다른 사람 손에도 묶어주자고요. 법적 대응의 시작, 경찰서 방문. 그날 밤 아들이 또 왔어요. 문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밖에서 좀 얘기해요. 저는 문 너머로 말했어요. 내일 경찰서 상담동에서 보자. 경찰서요? 사기 의심 신고하러 간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 아버지. 그건. 저는 말을 잘랐어요. 네가 엮였든 바다처럼 깔끔하게 정리한다. 충격적인 수사 결과.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상담실. 젊은 수사관이 친절했어요. 제가 가져온 파일을 받아보더니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체가 확실히 있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가족의 붕괴, 법원 조정 신청서. 집에 돌아오니 법원 우편이 와 있었어요. 심장이 한번 털컥했어요. 조정 신청서였어요. 부양 의무라는 글자가 굵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부양이라. 부담과 양육의 줄임말 같았어요. 줄을 쥔 자들의 언어였죠. 저는 펜을 들어 답변서 초안을 적었어요. 부양은 사랑이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경제적 착취는 부양이 아니다. 글씨가 또렷했어요. 마음을 흔드는 최후의 카드, 손자 하준이. 그날 밤 하준이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어린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에게 화살을 쏘는 건 어른이 비겁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틈을 찾아오니까.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녹음했어요. 하준아,
할아버지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어.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단다. 그걸 먼저 바로잡고 볼게. 할아버지는 내게 떳떳한 어른이고 싶거든. 보내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울음도 파도와 같아요. 왔다가 가죠. 반드시요. 첫 번째 승리, 수사 진전. 며칠이 흘렀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항만 투자팀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요. 설명회가 전부 취소됐다고요. 저는 조용히 국을 끓였어요. 거품이 적었어요. 제 마음도 잔잔했죠. 예상치 못한 방문, 며느리의 고백. 그때 낯선 방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초췌했어요. 저는 말없이 물컵을 내줬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과는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끝나는 거죠. 그녀가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전부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욕심이었어요. 죄를 받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네가 서명을 유도했냐? 네. 네가 아들을 설득했냐? 네. 네가 내 마음을 이용했냐?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네. 다 제가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육지의 냄새였죠. 죄는 법이 묻고 나는 경계선을 묻겠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준이만.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제 안에서 두 개의 파도가 싸웠어요. 사랑과 원칙이요. 결국 답했어요. 한 달.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시간을 만들겠다. 단 조건이 있다. 뭔데요? 아이 앞에서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말 것. 아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아이 앞에서 바다를 욕하지 말 것.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아들의 구속. 문을 닫고 나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약속. 사람이 가장 쉽게 깨는 것이죠. 그래도 걸어야 해요. 안 걸면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무진 전원 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들 수사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바다는 늘 누군가를 집어삼켜요. 그게 파도인지 욕심인지 이름만 바뀔 뿐이죠. 그날 밤 아들이 문 앞에 또 섰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이 저희 사이에 줄을 드리웠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승진이 필요했고, 집이 필요했고, 체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물었어요. 사랑은 필요 없었냐?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사랑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바람이 스쳤어요. 차갑고 솔직했어요. 오늘은 듣겠다. 내일은 보겠다. 모레는 판단하겠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루씩. 충격적인 반전, 아들의 구속. 며칠간 아들은 조용했어요. 문자도 없었죠.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바다에서 고요는 폭풍의 전조거든요.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이 어르신의 아들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렇지라는 체념과 아니길 바랐던 소망이 한 번에 부딪혔어요.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강요 흔적, 녹취 등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진술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바다학교의 탄생. 진술을 끝내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상구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냐? 끝이 어딨어? 계속되는 거지. 그럼 네가 정해라. 뭘? 끝과 시작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를 끝, 지금부터를 시작이라고 하자. 상구 형님이 제 등을 쳤어요. 그게 사는 거다. 저는 복지관으로 갔어요. 게시판에 종이를 붙였어요. 바다학교 개강. 제1강. 줄 묶는 법. 제2강. 바람 읽는 법. 제3강. 이름 지키는 법.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름이 재밌다면서요.
저도 함께 웃었어요. 웃음은 배를 띄우거든요. 폭발적인 반응. 바다학교의 성공. 첫 수업날 10명이 왔어요. 둘째 주엔 20명. 그 다음엔 30명. 저는 자세히 가르쳤어요. 계약서 줄 간격 읽는 법. 현혹적인 문장 지워내고 읽는 법. 가족 할인에 숨겨진 함정. 한정 수량이라는 거짓말. 긴급하다고 재촉하는 이유. 사람들 눈이 점점 맑아졌어요. 제 눈도 맑아졌고요. 가르치면 배우거든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수업이 끝나면 짧게 노래를 했어요. 바다 노래를요. 줄은 내 손에, 노는 내 박자, 바람은 친구.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음정은 틀려도 마음은 맞았어요. 감동적인 재회, 손자 하준이와의 만남. 한 달이 흘렀어요.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요. 공원에서 하준이를 만났어요. 멀리서도 제 새끼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준아. 아이가 뛰어왔어요. 제 품이 넓어졌어요. 시간이 넓혀준 품이었어요. 우리 말하자. 어른 이야기 말고 너 이야기를. 아이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나 수영 배웠어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물 위에 떠있기가 제일 어렵지? 응. 근데 숨 쉬는 법 배우니까 쉬웠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 맞아요. 제가 배운 것도 그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숨 쉬는 법. 아이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아빠는 왜 울어요? 잠시 침묵했어요. 거짓말은 안 하고 진실을 다 말하지도 않는 그 사이를 걸었어요. 아빠는 배를 잘못 탔어. 폭풍이 왔고 이제 노를 다시 잡으려는 중이야. 그럼 구명조끼는요? 저는 웃었어요. 너다. 나 조끼야? 응, 가장 소중한 조끼.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미디어의 주목, 방송 출연 제안. 며칠 뒤 복지관 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방송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내가 무슨 연예인인가? 어르신 이야기가 연예보다 빛납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말을 많이 하면 바람이 새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하겠습니다. 단, 구독, 좋아요, 멘트는 제가 직접 합니다. 강사가 웃었어요. 약속. 전국적 반향, 방송 출연. 녹화날이 왔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예전엔 남의 사진만 찍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해야 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만덕입니다. 저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닌 곳에서 배운 걸 나눕니다. 줄 이야기, 숨 이야기, 이름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말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줄을 묶어드렸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그건 무료입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큰 바람이 됩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제 미소, 제 선택이었어요. 평온한 마무리 마이너스 새로운 일상. 집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나는 오늘도 나였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불꽃이 춤을 췄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파도가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법원 조정 결과 마이너스 완전한 승리. 며칠 뒤 법원 조정 결과가 나왔어요. 상호간 재정 독립 합의. 향후 명예 사용 금지. 접촉은 서면으로만. 저는 도장을 눌렀어요. 먹이 번졌지만 선명했어요. 번짐도 제 흔적이니까요. 예상치 못한 기회, 전국적 화제. 그날 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대요. 72세 할아버지의 용기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어요. 바다학교 언제 서울에서도 해요?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주셨네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복지관 강사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어르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잠시 멍했어요. 10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전국 순회 강연의 시작. 일주일 뒤 서울시청 대강당에 섰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였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뭘까요? 조용해졌어요. 바다에서 배운 생존법이 육지에서도 통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실전 교육의 위력. 그날부터 전국을 돌았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각 지역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연들. 부산 김할머니 딸이 부동산 투자한다며 전세금을 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말씀 듣고 안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세 사기였더라고요. 대구 이할아버지 아들이 가상화폐 한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랑과 거래는 분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거절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후회 안 해요. 광주 박할머니 손자 학원비라며 계속 돈을 요구하던 며느리한테 가계부를 요구했어요. 그 후로 조용해졌네요. 매번 강연이 끝나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알려주세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뜻밖의 소식, 아들의 석방.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만덕 어르신, 아드님이 석방됐습니다. 어떻게요? 핵심 범죄자들과 달리 강요에 의한 가담으로 판정됐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날 저녁 아들이 집 앞에 왔어요. 이번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하나 더 내놨어요. 일어나서 앉아라. 무릎 꿇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다에서 벌어오신 돈을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지 인생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준이만 가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첫째, 내 돈에 대해 절대 묻지 마라. 둘째, 효도를 요구하지 마라.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거다. 셋째, 하준이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인생만 챙기겠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 그 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하준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만 나눴고요. 며느리는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건강한 관계였어요. 사랑과 거래가 분리된 관계. 바다학교의 전국 확산. 6개월이 지나자 전국 각지에서 바다학교가 생겨났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바다학교 수강생 200명, 부산 바다학교 수강생 150명, 대구 바다학교 수강생 100명, 기타 지역 50여 개소. 각 지역 바다학교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기 유형들을 추가로 가르쳤어요. 서울 부동산 투자 사기, 부산 수산업 관련 투자 사기, 제주 관광업 투자 사기. 매주 각 지역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번 주 5건의 사기 피해 예방.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 지켜냈어요. 읽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부의 관심 마이너스 공식 위촉.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만덕 어르신, 노인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요? 네, 어르신의 활동이 실제로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수락했어요. 공식적인 활동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위촉식 날 정장을 입고 서울에 갔어요. 장관님이 직접 위촉장을 주셨어요. 어르신 덕분에 올해 노인 금융사기 피해가 30% 줄었습니다. 30%.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인생이 바뀐 거였어요. 1년 후의 변화.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엔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상구 형님과 뜰채질을 했어요. 오후엔 바다학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어요. 저녁엔 전국에서 온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한다며. 할아버지, 딸이 프랜차이즈 투자한다며. 할아버지, 사위가 펜션 사업한다며.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드렸어요. 특별한 손, 하준이의 친구들. 어느 토요일 하준이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대요. 초등학생 5명이 제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쉽게 설명해줬어요. 나쁜 사람들은 급하다, 특별하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자주 써. 그런 말이 나오면 한 박자 쉬고 생각해봐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름을 소중히 하는 거야. 하준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왜 소중해요? 이름은 네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거든.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면 안 돼. 아이들이 신기한 듯 들었어요. 언론의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그해 말 KBS에서 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72세 인생 역전 프로젝트. 촬영팀이 한 달간 따라다니며 제 일상을 찍었어요. 새벽 바다에서의 일상, 바다학교 수업 장면, 전국 순회 강연, 가족과의 일상.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률 15.8%를 기록했고 재방송 요청이 쇄도했어요. 해외에서의 관심. 놀랍게도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NHK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미국의 한 케이블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의 72세 어부가 보여준 금융 사기 대응법이 화제. 외국 기자들은 특히 가족 내 금융 분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동양 문화권에서 이런 접근법이 나온 게 놀랍다고 했어요. 2편의 마무리 마이너스 새로운 다짐. 오늘도 촛불을 켰어요. 아내 사진 앞에서요. 여보, 우리 만덕이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 사진 속 아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새벽엔 여전히 바다에 나가고 저녁엔 여전히 당신과 대화할 거야. 내일도 새벽은 올 거예요. 저는 그 새벽에 노를 잡을 겁니다. 줄은 여전히 제 손에, 숨은 여전히 제 박자에, 이름은 여전히 제 가슴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줄을 잡고 계시거든요. 2편 마무리 그리고 3편 예고. 여러분, 박만덕 할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3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면서 겪게 되는 새로운 시련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유명해지면서 새롭게 나타난 사기꾼들, 정치권에서의 이용시도, 상구 형님의 놀라운 과거, 하준이가 학교에서 겪은 특별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